안녕하세요. 세상을 읽게 하는 남자 언달장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요. 노인 요양원 밤에 화재 비상벨이 울렸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자, 제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근무할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 11시경인데요. 제가 있던 요양원은 총 5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2사람은 잠을 자러 갔고 먼저 3사람이 그러니까 여자 요양사 2분하고 저하고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밤 11시경에 갑자기 건물 바깥에서 긴급 화재 비상벨이 울리는 겁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긴급 대피하라. 계속해서 그 음이 위용 소리와 함께 울리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물론 요양원 안에서 난 그 소리는 아니었지만 바깥에서 소리가 났을 경우에 또 인근 건물에서 날 경우에 우리 요양원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요양 선생님들한테 저 바깥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제가 한번 갔다 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두 분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연하세요. 그래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 나가서 보니까 제가 있던 요양원 인근에 이제 공단 지역인데 거기서 어딘가가 이 비상벨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울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인근에서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고요. 또 그 건물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일단 전화를 해봐야 되니까 119에 전화를 하고 또 요양원에 있던 관할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라고 했더니 두 군데 다 아직 뭔가 좀 접수된 건 없고 자기들 알아보겠다. 또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요양원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해요. 제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물어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마 인근에 그 화재가 난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만일의 사태에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저보다 두 사람은 오히려 태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인근에 화재가 발생해서 요양원도 긴급 대피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우리 어르신들이요. 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자, 1호실부터 대피를 먼저 해야 되는지 8호실부터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피를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셔놔야 할는지 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는지 휠체어를 타고 계단 또는 부축해서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같이 있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저보다 요양원에 일찍 들어오신 분들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다.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어르신들을 어디에 대피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연락이 왔어요. 자, 인근 공단 지역에서 공장에서 이런 그 벨이 울렸는데 오작동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행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안 났으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났을 경우는 어떻게 했을 건가 생각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장에서 취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이런 사소한 일조차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했는데 오히려 같이 있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오히려 태연하게 그 일을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일을 그 다음날 이제 당직 보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걸 왜 보고를 하냐는 겁니다. 귀찮게요. 그냥 넘어갔는데 별일도 아닌데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이 분명히 실제로 날 가능성은 언제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리 요양원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냐는 겁니다. 자, 먼저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대피를 하고 또 대피할 장소는 어느 곳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요양원에서 하루 뒤 또는 일주일 뒤 또는 1년 뒤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만약에 그런 매뉴얼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 사실 이제 이런 화재라든지 긴급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정상인들처럼 그렇게 손쉽게 움직여지는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그런 시간에 우리 요양사들이 우왕좌왕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있던 요양원은 이랬지만, 우리가, 아마 보도에도 났습니다. 지방의 어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요양보호사 또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원활하게 대처를 해서 한 분도 다치지 않고 했던, 피신을 했던 그런 경우, 아주 이제 모범 사례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제가 있던 요양원처럼 전혀 어떤 그 화재라든지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물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요양원을 하거나 또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는요, 반드시 그곳에 계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이런 화재라든지 긴급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를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실제 교육을 한번 시범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대라고 실제 한번 해보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번거롭다면 정말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도상훈련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다라고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간호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비록 화재가 난 사건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양원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우리 어르신들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긴급 상황이 났을 때 제때 대피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런 경우를 또 실제로도 그 대형 사고가 난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불쌍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제때 대피만 했어도 살 수 있었던 그런 어르신들이 아깝게 숨져가는 그런 부분들 너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노인요양원 밤에 긴급 화재 비상벨이 울렸을 때 과연 우리 요양보호사가 또는 그 요양원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또는 내일부터라도 분명히 대비를 해놓고 요양원을 운영하든가 어르신들 돌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